지난 17일이었죠. 국방부가 군사 분계선 기준선 설정 문제를 좀 논의해보자라면서 북한을 향해서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을 제안했죠. 하지만 북한은 아직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부 인원들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하여 군사 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합니다. 아직 특별한 반응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우리 측의 군사회담 제안에 전혀 응답을 하지 않고 있죠. 사실 이번에 우리가 군사회담을 제안한 이유가 최근에 북한군들이 지뢰 제거 작업 등을 빌미로 자꾸 넘어와서 사고를 치니까 이것 좀 정리 좀 하자라고 지금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틀 전에 또 일부 북한군들이요, 또다시 군사 분계선을 침범해 왔습니다. 자, 이렇게 자꾸 우리를 자극하는 행동, 글쎄 이것 좀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보자고 대화를 제안하지만 북한은 침묵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좀 반응을 보일까요? 자, 이런 가운데 지난 9월에는요, 북한에서 개인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번 이른바 큰손으로 불리는 평양에 사는 50대 부부가 시민들 200여 명이 지켜보는 장소에서 공개 총살 처형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자, 북한의 공개 처형 이야기는 종종 듣기도 하지만 이번에 처형당한 이유가 굉장히 황당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처형당한 저 부부는 북한 내에서 지금 이제 평양에서 전기 자전거, 또 저기 전동 오토바이 이런 그 부품들을 팔면서 상당한 부를 축적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 사람들에게 씌워져 있던 제목이 뭐냐면 경제 혼란을 야기했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경제 혼란을 방지하고 대중 교양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공개 처형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이 좀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지금의 현재의 북한의 현 체제 그리고 네.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는 경제 활동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는 과정들 소위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공개 처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경고음을 주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암암리의 이 장마당 같은 데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는 건 저도 얘기는 들었지만 평양에서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었다는 거는 저도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만 그렇다면 지금 이 공개 처형으로 인해서 뭐 암암리에건 공개적으로든 사업하는 사람들 굉장히 지금 겁먹겠어요. 우리나라도 과거 이제 국가가 경제 개발을 주도했을 때는 국가 권력과 결탁했던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는 경우가 많았죠. 네. 지금 북한이 딱 그 정도 단계라고 봅니다. 이미 장마당 경제는 활성화되기 시작했고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 권한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를 정식으로 등록한 이후에 사업을 했는데 거기서 팔았던 물품이 뭐로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뭐 품질이 안 좋고 상당히 사업을 하는 게 권위적이고 강압적이었다. 이런 그 비판을 받아서 공개 처형까지 간 것 같은데 북한이 원하는 바는 딱 하나겠죠. 이렇게 시장 경제가 빠르게 침투돼서 체제의 위험이 받는 일은 없어야겠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 처형, 사실 공개 처형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인민 재판입니다. 인민 재판을 통해서 공개 처형하면 그걸 보고 공포심을 유발해서 주민들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요즘 같은 세상에 북한 내에서는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서 공개 처형을 다하고 그 이유가 돈을 많이 벌어서 오만하다. 이런 게 이유였다니
정말 생소하고 끔찍합니다.